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빅매치가 열렸는데요. 맨시티는 리그 10연승, 아스날은 리그 4연승으로 상승세 두 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다만 아스날은 아르테타가 코로나 이슈로 빠지면서 경기에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베스트 11이 가동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토미야스가 코로나에서 복귀하면서 선발로 나섰고, 이날도 로우 대신 마르티넬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선발로 복귀했고, 광도 사건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했던 칸셀로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아스날은 젖잘싸의 표본을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이길만한 경기력이었고 실제로 맨시티는 아스날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외로 아스날이 전반전을 주도했고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사카의 선제 득점까지 터졌는데요. 득점 장면은 아스날의 전반전 경기력을 대변하는 듯 좋은 연기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아스날은 급격하게 무너졌는데요. 자카의 PK 헌납 이후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더니 마르티넬리가 완벽한 오픈 찬스를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직후 에데르송의 골킥에서 마갈량이스가 제주스를 막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경기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스날은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고 있었으나 추가 시간 3분 로드리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했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전술을 보면 압박, 빌드업에서 변화를 준 아스날인데요. 압박 전형을 보면 평소와 달리 4-3-3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맨시티의 빌드업 형태와 맞물린다 볼 수 있는데 시티의 빌드업 체계를 보면 3-3-4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티의 빌드업 대형을 간파하고 압박의 대형을 4-3-3으로 변화를 준 아스날입니다. 사카가 전진해 라카제트, 웨데그로와 함께 센터백을 압박하고 마르티넬리는 한 칸 내려와 자카, 파티와 함께 중원을 압박했습니다. 마르티넬리와 사카를 비대칭 대형으로 만들어 시티를 압박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이후 전방에서 압박이 풀어졌을 때는 4명의 수비진이 시티의 공격진에게 강하게 붙어 경합을 시도했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한 경합으로 시티의 공격진들은 볼을 빼앗기거나 다시 뒤로 내줄 수밖에 없었고 아스날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는데요. 아스날은 빌드업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축구를 보였지만 이날은 달랐는데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종종 보여줬던 전술과 유사했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후방에서 볼을 잡으면 후방 빌드업이 아닌 무조건 볼을 전방으로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폼이 좋은 사카 쪽으로 볼을 보낸 후 사카를 의도적으로 아케와 경합을 시켰습니다. 아스날의 선수들은 간격을 좁혀 사카가 경합에 실패하더라도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보였는데요. 아스날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포기하자 맨시티의 전방 압박은 효과가 없었고 롱킥을 통해 볼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전반전과 후반 10분 내내 맨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아스날이 무너지는 데는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자카가 베실바를 막다 넘어뜨리면서 PK를 내줬고 후반 57분 마데지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기에 다시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후반 58분 라포르테의 헤더가 자책골로 이어질 뻔했었는데 아케가 이를 가까스로 걷어냈고 마르티넬리에게 볼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지만 마르티넬리가 어이없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맨시티의 골킥이 이어졌는데 마갈량이스가 이 상황에서 제주스를 막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입니다. 불과 2분 만에 동점골, 오픈찬스 놓침, 퇴장이라는 3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스날은 후반전 정규시간까지는 버텼지만 추가 시간 3분 덕배가 박스 안으로 투입한 볼이 혼전 상황을 야기했고 로드리가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역전하는 데 성공했던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결과는 챙겼지만 경기력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칸셀로는 강도 사건 직후 경기를 뛴 탓인지 폼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수비적으로 마르티넬리를 막는 데 어려워했고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도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케는 라포르테의 자책골을 걷어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사카와의 1대1 상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진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스털링은 토미야스를 상대로 단 한 번도 뚫어내지 못했고 마레즈와 제주스 역시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어내는데 어려워했습니다. 이날 맨시티의 유효 슈팅이 단 2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격진의 부진을 방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는 파티입니다. 아마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파티의 활약을 놀라워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연한 것이 파티는 아스날에서 잘했던 적이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실패한 영입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선수였는데요.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기대하던 AT 때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상대 중원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아스날 중원이 맨시티 중원을 이기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한 파티는 수비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아스날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스날은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 9연패 중이었고 그 연패의 사슬을 오늘은 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스날이 보여준 경기력은 남은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맨시티는 어려운 경기 속 승리를 따내면서 리그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수가 한두 경기 많긴 하지만 어쨌든 2위 첼시와의 승점을 11점 차로 벌리면서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